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서비스가 곧 출시된다. 이르면 6월 22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며 6월 28일에는 최초로 고객의 집까지 자율주행하는 테슬라가 등장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X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관련 질문에 잠정적으로 6월 22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안전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또한 머스크는 공장 라인 끝에서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으로 가는 최초의 테슬라는 6월 28일이라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6월 28일은 바로 머스크의 생일이기도 하다. X에서는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상 속 테슬라 모델 Y 로보택시는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후 안전하게 출발했다. 차량의 오른쪽 측면에는 그래피티 스타일의 ROBOTAXI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운전자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다. 머스크는 지난달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첫 주에는 10대의 차량으로 시작해 20대, 30대, 40대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차량을 늘려가며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테슬라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는 이미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테슬라 이용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제로 도로를 누비는 날이 머지않았다. 자율주행의 미래가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첫 양산차 R1 플랫폼에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를 공식 도입한다. 이번에 NACS가 처음 적용되는 모델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R1D 쿼드 트림으로 기존의 CCS 어댑터 체계에서 벗어나 테슬라 슈퍼차저와 직접 호환이 가능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 마르퀴스 브라우니가 R1D 쿼드 모델의 NACS 포트가 탑재된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지만 시청자들이 이를 캡처해 퍼뜨리면서 빠르게 유출 소식이 확산됐다. 유출 영상에서는 NACS 포트뿐만 아니라 청록색 브레이크 캘리퍼와 새로운 엠블럼, 그리고 리비안의 도난 방지 및 감시 시스템인 기어가드 게리 배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비안은 이번 유출에 대해 2023년부터 예고했던 바와 같이 R1 차량에 NACS 포트를 적용할 예정이며 쿼드 트림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리비안은 쿼드 이외 일반 트림에 대한 NACS 적용 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일각에서는 2025년형 이후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1T 쿼드의 NACS 포트 탑재는 리비안이 테슬라 충전 생태계로 본격 편입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리비안은 올해 하반기 R1T 쿼드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며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내세우는 가운데 리비안 역시 사용자 편의성과 충전 속도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현재 리비안 R1 플랫폼의 충전 포트가 운전석 앞쪽에 고정돼 있어 NACS 호환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리비안 측은 포트 위치 개선은 R2 플랫폼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비안의 NACS 포트 도입은 단순한 규격 변경을 넘어 테슬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 확대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 표준 통합 흐름 속에서 리비안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샤오펑은 신형 전기 SUV인 G7을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 CNEV 포스트는 G7 SUV가 출시 46분 만에 1만 대 이상의 사전 예약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샤오펑의 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샤오펑에 따르면 G7 전시 모델은 현재 중국 전역의 여러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신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G7의 판매 가격은 23만 5,812안, 한화로 약 3,300만 원에 책정되어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 3와 정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G7에는 샤오펑이 자체 개발한 튜링 AI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셋에서 벗어나 샤오펑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샤오펑의 이 같은 변화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자체 칩셋 탑재는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G7은 중국의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 출시되어 경쟁의 불씨를 더욱 지피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급망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비아디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러한 가격 경쟁을 쥐들의 경주에 비유하며 공급망 악영향과 제품 품질 문제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아디는 최근 실육 전기 세단을 출시했는데 판매 가격이 15,000달러로 테슬라 모델 3와 G7 SUV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는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팔란티어는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과 현재 CEO인 알렉스 카프 등이 2003년 설립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로 분류됩니다. 2002년 피터 틸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했고 그 자본으로 팔란티어를 창업했습니다. 팔란티어는 CIA, FBI, NSA, 국방부 등 각국 정부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JP 모건, 크라이슬러, 에어버스 등이 대표적인 고객사입니다. 팔란티어가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8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도 지난해 1분기 1억 550만 달러에서 올해 2억 1,4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는 정부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45% 성장한 4억 8,7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민간 부문 성장률은 33%로 정부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졌죠. 정부 부문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으며 미국 비중은 71%에 달합니다. 이 매출은 주로 군사작전 계획에 사용되는 AI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AI 플랫폼의 상업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올해 AI 시장 규모가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상장 이후 주가는 1335%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340% 올랐습니다. 올해에도 주가가 74%나 뛰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팔란티어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22명 중 4명이 매수, 16명이 보유, 5명이 매도를 추천하며 전체적으로 중립적 의견이 많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약 100달러이지만 최고 160달러에서 최저 40달러까지 편차가 극심합니다. 팔란티어의 현재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31호, 테슬라, 엔비디아보다 훨씬 높아서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팔란티어를 가장 비싸고 은밀한 빅데이터 기업으로 불러왔습니다. 꾸준한 실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3,110억 달러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이제 팔란티어가 은밀함을 벗고 월가의 기대처럼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은 주가가 지금보다 3배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